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머리는 깨질 것 같고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치솟는다면 그 원인이 대체 뭘까요?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이 희귀하지만 아주 극적인 의학 미스테리, 쿠롬 친화세토종에 대한 겁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닥쳐온 끔찍한 고혈압성 응급 상황. 우리 몸의 비상 시스템이 완전히 고장나 버린 거죠. 바로 여기서부터 오늘의 미스터리가 시작됩니다. 아니, 대체 혈압이 얼마나 높길래 이렇게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까지 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수축기 260에 이완기 210. 이건 정말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말 그대로 극도로 위험한 수준의 혈압이에요.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이 병이 얼마나 무서운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지 바로 감이 오시죠. 이런 고혈압 발작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끔찍한 증상들을 몰고 오거든요.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 심장이 터질 것처럼 콩쾅거리는 느낌, 그리고 땀이 비 오듯 쏟아지는 거. 이 세 가지가 바로 전형적인 3대 증상입니다. 여기에 막 배도 아프고 어지럽고 구토까지. 환자는 정말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난리의 원인이 대체 뭘까요? 이제 증상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 의학 미스터리 뒤에 교묘하게 숨어있던 진짜 범인을 공개하겠습니다. 범인의 정체는 바로 크롬 친화세포종이라는 종양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히 말해서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 즉 아드레날린을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마구 분비하는 희귀한 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요. 마치 우리 몸 안에 통제불능 상태가 된 아드레날린 공장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내내 쉬지도 않고 과부하 상태로 이 공장이 돌아가고 있는 거죠. 크롬 친화세포종이 바로 이런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자, 이 종양은 몇 가지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열의 9은 신장 바로 위에 있는 부신이라는 작은 기관에서 발견되거든요. 그리고 흥미롭게도 약 10%는 어린이에게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양쪽 부신에 다 생기거나 아예 다른 곳에서 발견될 때도 있어서 진단을 더 까다롭게 만들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종양이 그냥 아무한테나 무작위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유전적인 요인이 이 미스터리를 푸는데 왜 그렇게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특정 유전 질환들이 크롬 친화세포종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눈에 보이죠. 예를 들어서 폰 히펠린다우 증후군 같은 가족력이 있다면 이 종양이 생길 가능성을 의심해 봐야 하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게 바로 SDHB라는 유전자인데요. 여기에 변이가 있으면 종양의 악성, 즉 암일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자, 그럼 의사들은 어떻게 이 교묘하게 숨어있는 범인을 찾아내는 걸까요? 이게 꼭 탐정 수사 같아요. 여러 단계를 거쳐서 결국엔 종양의 정체를 밝혀냅니다. 진단 과정은 크게 보면 딱 3단계로 진행돼요. 첫 번째는 환자가 겪는 특징적인 증상들을 보고 혹시? 하고 의심하는 단계고요. 두 번째는 혈액이랑 소변 검사로 호르몬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은지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CT나 MRI 같은 영상 검사를 통해서 종양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 인용문이 바로 핵심 단서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메타네프린이라는 건 우리 몸이 아드레날린을 쓰고 남은 일종의 찌꺼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혈액이나 소변에서 이 메타네프린 수치가 엄청 높게 나오면 몸 안에서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있구나 하고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표준 검사법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순간이 옵니다. 미스터리가 풀리는 순간이죠. MRI 영상에 원문 자료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마치 전구처럼 하얗고 밝게 빛나는 종양 덩어리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범인을 현장에서 체포하는 결정적인 순간인 셈입니다. 자, 범인도 찾았겠다. 이제 해결을 해야죠. 수술로 종양을 제거하는 게 확실한 치료법인데요. 근데요, 이게 그냥 간단한 수술이 절대 아닙니다. 아주 신중하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고위험 수술이죠. 안전하게 수술하려면 이 3가지 준비가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알파 차단제라는 약으로 혈압을 안정시키고요. 필요하면 베타 차단제로 심박수도 조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술 중에 혈압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미리 혈액량을 늘려두는 조치를 해야만 해요. 아니, 수술 전에 왜 이렇게까지 준비를 해야 할까요? 바로 이 문장에 그 답이 있습니다.
수술 중에 의사가 이 종양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거기서 어마어마한 양의 호르몬이 폭탄처럼 터져 나와서 혈압이랑 심박수가 통제 불가능하게 치솟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약물로 이걸 막아두는 게 필수적인 겁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해서 안심하기엔 좀 이릅니다. 모든 게 끝난 게 아니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후는 어떤지, 또 어떤 위험들이 남아있는지 꼭 알아봐야 합니다. 수술 후에 환자랑 의사가 진짜 중요한 갈림길에 서게 돼요. 부신의 겉부분, 그러니까 피질은 살려두고 종양만 떼어낼 것인가, 아니면 부신 전체를 다 제거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피질을 남기면 평생 호르몬 약을 먹어야 할 위험은 줄지만 혹시라도 종양이 재발할 수 있어요. 반대로 부신을 다 떼어내면 재발 위험은 낮아지지만 호르몬 보충이 필요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고요. 정말 어려운 선택이죠. 그럼 이 종양이 암, 그러니까 악성일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전체적으로는 한 10% 정도가 악성으로 진단되는데요. 만약에 특정 유전자 변이, 특히 아까 말씀드린 그 SDHB 변이가 있는 경우엔 확률이 무려 50%까지 치솟습니다. 정말 엄청난 차이죠. 그래서 진단 한 번 받았다고 수술 한 번 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평생에 걸쳐서 꾸준히 추적 관찰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특히 유전적인 배경이 있는 환자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족들에게도 이 사실을 꼭 알려서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고 미처 발견하지 못한 종양을 조기에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질병이 이렇게까지 유전과 깊게 관련이 있다면 어쩌면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가족 전체를 검사하는 것만이 이 조용한 위협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최선인 방어책은 아닐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